예,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입니다. 앞서 송준호 대표님께서 오늘이 입춘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흔히 우리 입춘에는 대문 앞에 입춘대길이라고 크게 써붙입니다. 이제 큰 길한 기운이 오늘의 그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요. 사실 간곡히 바라고는 바는 김영란법이 이번 2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히 제가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다양한 사회 문제가 우리 사회에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관피아 현상인 것이고 또 그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이 폭증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공직자들의 부도덕 행위, 또 도덕적 해이,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들로 인해서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갈등과 또 양극화 현상, 이런 것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사회 상황을 신뢰 붕괴 또 신뢰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국가 사회의 신뢰 구조를 새롭게 다져 놓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먼데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이전 중진국의 덫에 한참 동안 잡혀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부패 주요 원인이자 부패 행위로 직결되는 소위 영구온종주의로 인한 다양한 알선 청탁행위, 또 금품 향응 수수행위, 이런 것을 근절할 제도적 장치가 기존에는 없었더랬습니다. 물론 형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등등의 관계법 등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제한적이었고요. 그래서 지난 2011년 6월에 소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시작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 발의가 됐고요. 그동안 무려 한 4년여의 기간을 걸치는 동안 다양한 토론회와 또 공청회 또 관련 주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지난 1월 8일 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초 정부 안에서 발의됐던 이해충돌 부분은 빠지고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수수 금지를 핵심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수정 통과됐습니다. 그것이 지난 1월 12일 날 국회 법사위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처리가 안 되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임시국회 계획기간 동안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만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다양한 어떤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정무위 통과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발제문에서는 정무위 법안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를 하고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참석하신 6분의 토론자분들께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관련 의견을 제시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토론의 내용은 주로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다 아시다시피 부정청탁 수수금지, 금품 수수금지, 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이런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만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다양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고 그 과정에서 입법 처리가 더뎌지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청탁 수수금지, 금품 수수금지, 그리고 관련된 징계, 벌칙 내용으로 현재 정무위 법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법안의 주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공공기관 그리고 공직자의 범위와 관련된 다양한 이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정부의 통과법원은 기조 당초 김영란법에 담겨졌던 그 대상 범위와 좀 다르게 소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법 적용 대상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 것이다. 또 비례 원칙 위반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지나친 법 적용 대상 범위 확대로 법의 규범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반대 입장에 있는 분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언론인을 포함한 것을 두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또 언론의 재갈 물리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김영란 법안 통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교직원, 사립학교 교원을 법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한 것을 두고도 다양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또 제1항 3호에서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정부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준용을 한다고 했을 때 사립학교는 분명 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적인 지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립학교 교직원도 김영란법의 법 적용 대상 범위가 되는 것이 맞고 또 교육이란 것이 공공성 또 사회적 영향력을 지대하게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당연히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사 역시도 언론인의 공적 책임성을 고려할 때 법안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언론인은 민간인 신분이고 또 대부분의 민간 언론사가 정부 재정 보조를 받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직자의 테두리 안으로 놓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주장은 다양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노조에서 오신 우리 강성남 위원장님의 의견 등을 한번 이따 따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어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쟁점 사항은 공직자의 가족 범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정무위 법안에서는 금품 수수 금지를 규정하는 그 적용 대상 가족 범위를 민법 제779조의 가족 범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직접 대상자 수가 한 186만 명 정도 된다 그러고요. 가족까지 포함했을 때 최대 한 1,800만 명 가까이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 과도하게 법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거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도 좀 제기되고 있고요. 또 언론의 경우에도 언론인 가족까지 포함했을 경우 적용 대상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된다라는 주장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무위 내부에서 법안심사 소위 과정에서 이미 이런 논의가 걸러진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논의된 핵심적인 내용은 주로 교육비리의 경우에는 공교육기관보다 사학에서 대부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학교만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 취지상 타당성이 결여된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데 정무위 의원들의 합치된 의견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언론의 경우 역시
당초에는 KBS, EBS 이런 공영방송만 포함하기로 했다가 공공성이 강한 언론의 특성을 고려해서 전체 언론인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의 합치를 봐서 아마 현재 정부 이 법안의 법 적용 대상 범위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 토론자분들의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쟁점은 금품 수수의 금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법안에서는 민간인이나 실제 직무와 관련한 영향력이나 직무의 중요성 또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공무원으로 의제를 하는 소위 공무수행 사인과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의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의 평가위원,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다양한 인사청탁 내지는 금품 수수 또 청탁의 대가로 정보를 유출하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수행 사인에게도 법 적용, 특히 금품 수수 금지와 관련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에 그 금품 향응 기준이 애매해서 대가성을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검찰, 경찰,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서 판단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그 결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또 경찰, 검찰 이런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를 남용할 소지도 있지 않느냐. 또 표적 수사에 또 악용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형법 등의 기초에 봤을 때 이것도 사실은 큰 테두리 내에서 봤을 때 기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법률 전문가의 토론을 이따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의 쟁점으로는 부정청탁 행위 처벌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현재 법안에서는 15개의 행위 유형,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금지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정당한 민원, 또 국민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 17가지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청탁을 처벌하기로 하면서 정당한 민원 내지는 부정청탁과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다양한 어떤 민원 청원권에 어떤 침해 소지가 있지 않느냐, 소위 민원 제기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라는 반대 측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결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위 무사한 일,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조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어떤 반대 측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주장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김영란 법안의 통과를 어떤 저지하거나 부정하는 측의 어떤 논리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징계 및 벌칙과 관련된 쟁점 사항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무위 법안에서는 징계 및 벌칙 조항에서 관련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기존의 형법상 형벌 조항과 충돌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펼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 정무위 통과 법안에서는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충돌 문제도 이미 사전 어떤 예비 조항을 두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불명확한 개념 규정 등이 있어가지고 검경 수사기관의 자의적 권한 행사가 우려된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 중에 사회 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현재
법원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만 부정청탁의 판단 기준 역시 좀 애매한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구체화하면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법안 제8조에 금품 등의 수수금지 예외사항으로 그 밖의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사회 상규라는 개념이 대단히 불확정적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의 또 관련 예시, 사례 등도 법 시행 과정에서는 분명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하위 법령에도 구체화한 그런 내용을 담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6번째로의 쟁점은 현재 정무위 통과 법안을 두고 법사위 내부에서 다양한 지금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 위원장이신 이상민 위원장께서는 현재 정무위 통과 법안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하고 계신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국회 상임위원회 간의 어떤 법안을 두고 관련 역할 충돌 문제가 제기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사위는 어쨌거나 정무위 통과 법안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방향의 지금 액션이 취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 국회법상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 자꾸 심사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핵심적인 법안 내용을 법사위에서 수정 변경할 권리가 있는지, 권한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입법 전망과 관련돼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은 이미 발의한 지 4년여, 그리고 정부 법안이 국회에 도달한 지 약 2년 6개월에 걸쳐서 드디어 정무위를 통과하고 이제 법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그동안 다양한 사례와 또 판결을 축적하고 녹여낸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무위 통과 법안은 당초 김영란 법안의 내용보다 상당히 후퇴된 내용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반쪽 법안이다, 또 누더기 법안이다 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과된 정무위 법안만이라도 이번 2월 임시국회 때 조속한 입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적 여망을 국회에서는 외면하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요.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심은 물과 같다. 근데 물은 배를 띄우고 배를 항해하게도 만들지만 썩난 파도가 되어서 배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가 진정 이번 임시국회 때 김영란 법안을 또 외면한다면은 썩난 민심의 노도와 같은 어떤 질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간단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